저는 올해 74입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식당을 운영하며 두 자식을 키웠죠. 아침 5시에 일어나 장을 보고 밤 11시까지 설거지를 했습니다. 손님이 없는 날에도 가게 문을 열었어요. 그렇게 40년을 살아왔습니다. 딸 민지는 43, 아들 진수는 40이에요. 두 아이 모두 대학을 보냈고 결혼도 시켰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뿌듯한 순간들이었죠. 특히 민지가 결혼할 때는 눈물이 날 정도로 기뻤어요. 사위 준호도 괜찮은 사람처럼 보였거든요. 그날은 제 생일이었습니다. 특별히 뭘 기대하진 않았어요. 생일이라고 해봤자 평소와 다를 게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오후 2시쯤 민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오늘 시간 있으세요? 응, 오늘은 가게 쉬는 날이야. 그럼 준비 좀 하세요. 우리가 곧 갈게요. 민지 목소리가 들떠 있었어요. 뭔가 특별한 일이 있는 것 같았죠. 1시간쯤 지나서 민지와 준호가 제 집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새로 산 검은색 승용차였어요. 엄마, 오늘 엄마를 위해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어요. 준호가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민지도 옆에서 신이 나서 고개를 끄덕였죠. 무슨 선물인데 그래? 가서 알게 될 거예요. 엄마, 지금 바로 가요. 민지가 제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뭔가 큰 계획을 세운 것 같았어요. 저는 얼떨결에 차에 올라탔죠. 민지는 뒷좌석에 저와 함께 앉았고 준호가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차가 출발했어요. 고속도로로 접어들더군요. 어디 가는 거니? 강원도요. 엄마를 위해 진짜 좋은 곳 예약했어요. 민지가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오랜만에 딸아이가 이렇게 다정하게 굴었어요. 가슴이 따뜻해졌죠. 평소 민지는 바쁘다며 자주 연락도 안 했거든요. 명절에나 얼굴 보는 정도였습니다. 엄마, 평생 고생만 하셨잖아요. 오늘은 편하게 쉬세요. 준호도 백미로 너머로 저를 보며 웃었어요. 이상하게 두 사람 다 오늘따라 유난히 친절했습니다. 뭔가 석연치 않았지만 저는 그냥 자식들의 효심이라고 생각했죠. 차는 2시간 넘게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산들이 지나갔어요. 하늘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죠. 비 올 것 같은데. 제가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호텔에 도착하면 비 맞을 일 없어요. 민지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그 손이 왠지 차가웠습니다. 드디어 차가 멈춰섰어요. 눈앞에 웅장한 건물이 나타났습니다. 5성급 호텔이라고 크게 써 있었죠. 로비 입구에는 분수대가 있었고 주차장에는 비싼 차들이 즐비했습니다. 와, 여기가 어딘데 이렇게 좋아?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평생 이런 곳에 와본 적이 없었거든요. 엄마를 위한 곳이에요. 들어가요. 준호가 제 팔을 부축했습니다. 우리는 호텔 로비로 들어갔어요. 천장이 엄청나게 높았습니다. 커다란 샹들리에가 반짝이고 있었죠. 바닥은 대리석이었고 가죽 소파들이 여기저기 놓여 있었어요. 엄마, 여기 앉아 계세요. 민지가 저를 소파에 앉혔습니다. 왜? 체크인 안 해? 아, 선물을 차에 두고 왔어요. 같이 가서 가져올게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준호가 밖으로 나갔어요. 민지도 따라 나가더군요. 같이 가야 해? 제가 물었습니다. 네, 선물이 좀 커서요. 금방 올게요, 엄마. 민지가 손을 흔들며 로비를 나갔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두 사람이 주차장으로 걸어가는 게 보였어요. 저는 소파에 앉아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호텔 투숙객들이 오가고 있었어요. 다들 옷을 잘 차려입고 있었죠. 저는 평소 입던 낡은 점퍼를 입고 있었습니다. 왠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았어요. 10분이 지났습니다. 민지와 준호가 안 보였어요. 20분이 지났죠. 여전히 안 보였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내 민지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몇 번 울리더니 꺼졌습니다. 준호한테도 걸었죠. 역시 꺼져 있었어요. 이상했습니다. 분명 차에서 선물 가져온다고 했는데 30분이 넘도록 안 들어오는 게 말이 되나요? 창밖을 봤어요.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가랑비였는데
점점 굵어지더군요. 천둥 소리가 들렸어요. 40분이 지났습니다. 저는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여전히 꺼져 있었죠. 호텔 직원 한 명이 제 쪽을 쳐다봤습니다. 의심스러운 눈빛이었어요. 저는 괜히 고개를 숙였죠. 1시간이 지났어요. 이젠 확신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걸요. 밖은 폭우였습니다. 번개가 치고 천둥이 쳤어요. 저는 로비 소파에 혼자 앉아 있었죠.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손님, 혹시 예약하신 게 있으세요? 아, 제 딸이 예약했는데.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제가 이름을 말했어요. 직원은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예약 내역이 없으신데요.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예약이 없다는 말에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직원은 저를 이상하게 쳐다봤죠. 확인 다시 해주실 수 있나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직원은 다시 한번 컴퓨터를 봤어요. 정말 없으세요. 오늘 예약자 명단에 그런 성함은 없습니다. 직원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저는 다시 핸드폰을 꺼냈어요. 민지한테 전화를 걸었죠. 여전히 꺼져 있었습니다. 준호도 마찬가지였어요. 로비 한쪽에서 다른 직원 2명이 저를 보며 속닥거렸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는 몰랐지만 시선이 따가웠어요. 아마 이상한 노인네가 로비를 배회한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저는 다시 소파에 앉았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밖은 여전히 폭우였죠. 빗소리가 유리창을 두드렸어요. 번개가 번쩍이면 로비 전체가 밝아졌다가 다시 어두워졌습니다. 74해를 살면서 이렇게 막막한 적이 없었어요. 남편이 죽었을 때도, 혼자 2아이를 키울 때도, 식당이 안 돼서 빚을 졌을 때도 이렇게 무력하진 않았습니다. 그때는 제가 뭘 해야 할지 알았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왜 딸이 저를 여기 두고 갔을까요? 정말 차에서 선물을 가져오는 걸까요? 1시간이 넘게 걸릴 일인가요? 아니었습니다. 제 안에서 뭔가 속삭였어요. 이건 아니라고요. 뭔가 잘못됐다고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 진수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3번의 신호음 끝에 진수가 받았어요. 엄마, 왜요? 진수야, 엄마가 지금 강원도에 있는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어요. 강원도요? 거기는 왜 가셨어요? 민지가 데려왔어. 호텔에 데려와서는 선물 가져온다고 나갔는데 1시간 넘게 안 들어와. 전화도 안 받고. 진수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낮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어느 호텔이에요? 저는 호텔 이름을 말했습니다. 진수가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거기서 움직이지 마세요. 제가 지금 갈게요. 그래, 고맙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진수 목소리에서 뭔가 이상한 걸 느꼈어요. 화가 나 있는 것 같았죠. 누구한테요? 민지한테였을까요? 시계를 봤습니다. 벌써 7시였어요. 저는 오후 2시에 집을 나왔습니다. 5시간이 지난 거죠. 배가 고팠어요. 점심도 제대로 못 먹었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뭘 사 먹을 수도 없었습니다. 호텔 카페의 커피 한 잔 가격이 10,000원이 넘었어요. 저는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로비를 오가는 사람들을 멍하니 바라봤죠. 젊은 부부가 웃으며 들어왔어요. 체크인을 하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행복해 보였죠. 빗소리가 점점 더 거세졌습니다. 천둥 소리가 연달아 들렸어요. 로비 조명이 잠깐 깜빡였죠. 8시가 됐습니다. 진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거의 다 왔어요. 10분만 기다리세요. 응, 조심히 와. 10분이 15분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로비 입구만 쳐다봤어요. 유리문 너머로 비가 쏟아지는 게 보였죠. 드디어 진수가 들어왔습니다. 온몸이 비에 젖어 있었어요. 머리카락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죠. 진수는 저를 보자마자 달려왔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괜찮지 않았습니다.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하지만 아들 앞에서 무너지고 싶지 않았죠. 가요, 엄마. 집에 가요. 진수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어요. 너무 오래 앉아 있어서 다리가 저렸죠. 차까지 가는 동안 비를 쫄딱 맞았습니다. 우산을 가져오지 않았거든요. 차에 타자마자 추위가 몰려왔어요. 진수가 히터를 틀었습니다. 민지 누나한테 전화했어요? 진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했지. 근데 꺼져 있더라. 그럴 줄 알았어요. 진수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제가 아는 진수의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무슨 뜻이야? 나중에 얘기해요, 엄마. 일단 지금은 집에 가요. 차는 빗속을 달렸습니다. 와이퍼가 미친 듯이 움직였지만 앞이 잘 보이지 않았어요. 진수는 천천히 조심스럽게 운전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어둠뿐이었습니다. 가끔 번개가 치면 산의 윤곽이 보였죠. 그리고 다시 어둠이었어요. 왜 민지가 저를 버렸을까요? 뭔가 이유가 있었을까요? 아니면 정말 급한 일이 생긴 걸까요? 하지만 전화를 끄는 건 설명이 안 됐습니다. 급한 일이 있으면 연락이라도 했겠죠. 문자라도 보냈을 거예요. 집에 도착한 건 밤 11시였습니다. 진수가 저를 부축해서 집 안까지 들어왔어요. 엄마, 씻고 주무세요. 내일 아침에 올게요. 응, 고맙다. 조심히 가고. 진수가 나간 뒤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옷을 벗었어요. 비에 젖어서 축축했죠. 씻고 싶었지만 힘이 없었습니다. 그냥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봤죠. 천장에는 작은 얼룩이 있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있던 얼룩이에요. 언제 생긴 건지도 기억이 안 났습니다. 민지 생각이 났어요. 어렸을 때 민지는 제 뒤만 쫓아다녔습니다. 엄마 엄마 부르며 제 치마폭을 잡았죠. 그 아이가 이제 저를 버렸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참으려고 했지만 안 됐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백엔릿이 축축해졌죠.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호텔 로비가 보였어요. 그 차가운 대리석 바닥이 샹들리에가 직원들의 의심스러운 눈빛이 보였죠. 그리고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가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몸이 천근만근이었어요. 눈을 뜨는 것조차 힘들었죠. 시계를 봤습니다. 오전 11시였어요. 평생 5시에 일어나 살았는데 11시까지 누워있다니요.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민지한테서 온 연락은 없었어요. 문자도 부재중 전화도 없었죠. 부엌으로 나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지만 식욕이 없었어요. 그냥 물만 한 잔 마셨죠.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물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다시 방으로 돌아왔어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만 바라봤죠.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어제 일이 꿈만 같았습니다. 오후 2시쯤 진수가 왔어요. 손에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식사하셨어요? 아니, 그럴 줄 알았어요. 죽 사왔어요. 진수가 주방에서 죽을 데웠습니다. 그러고는 제 방으로 들고 왔죠. 저는 일어나 앉아서 죽을 받았어요. 드세요, 엄마. 한 숟가락 떴습니다. 입에 넣었지만 맛이 없었어요. 그냥 삼켰죠. 민지 누나한테 연락 왔어요? 진수가 물었습니다. 아니, 그럴 줄 알았어요. 진수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러더니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엄마, 제가 어제 좀 알아봤어요. 뭘? 매형 얘기요. 저는 숟가락을 내려놨습니다. 진수를 쳐다봤죠. 준호가 왜? 매형이 사업을 망쳤어요. 작년에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사업을 망쳐? 준호가 무슨 사업을 했는데? 식자재 유통업을 했대요. 근데 거래처가 부도나면서 같이 망한 거예요. 빚이 3억 원 넘게 생겼대요. 3억이요? 그 많은 돈을요? 그래서 누나가 엄마를 호텔에 데려간 거예요. 무슨 소리야? 엄마 재산을 노린 거죠. 엄마 식당이랑 예금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진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제 친구가 누나 동네에 살거든요. 그 친구한테 들었어요. 매형이 요즘 돈 때문에 미쳐 있다고요. 누나한테 처가에서 돈을 받아내라고 매일 압박한대요. 그럼 어제 그건
계획이었던 거죠. 엄마를 호텔에 데려가서 버리면 엄마가 충격받아서 돈을 내놓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 딸이 저한테 그런 짓을 했다고요? 그럴 리가 없어. 민지가 왜? 엄마, 현실을 보세요. 누나는 변했어요. 매형 만나고 나서 완전히 달라졌다고요. 진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화가 나 있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냥 죽그릇을 바라봤죠. 식은 죽이 하얗게 굳어가고 있었어요. 진수가 나간 뒤 저는 다시 누웠습니다. 이틀째였어요.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씻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누워만 있었죠. 밤이 됐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문자였습니다. 민지한테서 온 거였죠. 화면을 켰습니다. 문자를 읽었어요. 엄마, 미안해. 우리 사정이 너무 어려워서 엄마 식당 좀 팔아서 도와줄 수 없어? 제발 부탁이야. 손이 떨렸습니다. 핸드폰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화면이 흔들렸죠. 식당을 팔아달라고요? 제가 40년 동안 지킨 식당을요? 그 식당은 제 인생이었습니다. 남편이 죽고 나서 저는 그 식당으로 두 아이를 키웠어요.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죠. 손이 부르텄고 허리가 휘었습니다. 그래도 견뎠어요. 아이들 때문에요. 그런데 그 아이들 중 하나가 이제 그 식당을 팔라고 했습니다. 답장을 하려다 멈췄어요. 뭐라고 해야 할까요? 미안하다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도와주겠다고 해야 할까요? 저는 아무 답장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핸드폰을 내려놨어요. 사흘째 되는 날 진수가 또 왔습니다. 이번엔 도시락을 들고 왔어요. 엄마, 이러시면 안 돼요. 좀 드세요. 응. 저는 억지로 밥을 먹었습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지만 삼켰어요. 누나한테 연락 왔어요? 응. 문자 왔어. 뭐래요? 저는 핸드폰을 진수한테 건넸습니다. 진수가 문자를 읽더니 얼굴이 굳었어요. 미쳤네. 진수가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절대 도와주시면 안 돼요. 저 사람들 끝이 없어요. 알아. 정말 아세요? 한번 돈을 주면 계속 달라고 할 거예요. 3억을 줘도 5억을 줘도 모자라다고 할 거라고요. 진수 말이 맞았습니다. 저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엄마는 말을 멈췄습니다. 저는 민지 엄마였으니까요. 딸이 힘들다는데 그냥 모른 척 할 수 있을까요? 엄마, 누나는 엄마를 버렸어요. 호텔에 두고 갔잖아요. 그것도 비 오는 날에요. 진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생각이나 해봤을까요? 안 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은 돈밖에 모르니까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넷째 날이 됐어요. 저는 드디어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씻었어요. 옷을 갈아입었죠. 거울을 봤습니다. 낯선 얼굴이 보였어요. 늙고 지치고 슬픈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달랐어요. 뭔가 강한 결심 같은 게 생겼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나갔어요. 냉장고를 열고 재료를 꺼냈습니다. 밥을 지었죠. 찌개를 끓였어요. 밥상을 차렸습니다. 혼자 앉아서 밥을 먹었어요. 맛이 느껴졌습니다. 사흘 만에 제대로 된 식사였죠.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러고는 핸드폰을 들었어요. 진수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진수야, 엄마 좀 도와줄 수 있니? 무슨 일인데요? 변호사 사무실 좀 알아봐줘. 제일 좋은 대로. 진수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엄마, 뭐 하시려고요? 이제 내가 움직일 차례야. 제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떨리지 않았어요. 제가 뭘 해야 하는지 알았거든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을 겁니다. 저도 살아남아야 했으니까요. 이틀 뒤 저는 진수와 함께 변호사 사무실에 갔습니다. 강남에 있는 큰 로펌이었어요. 유리로 된 높은 건물이었죠. 로비에 들어서자 대리석 바닥이 반짝였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으로 올라갔어요. 문이 열리자 깔끔한 응접실이 나타났습니다. 젊은 직원이 우리를 맞이했죠. 김순자 고객님이시죠? 이쪽으로 오세요.
안내를 받아 상담실로 들어갔습니다. 50대쯤 돼 보이는 남자 변호사가 일어나서 악수를 청했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박성민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박 변호사가 서류를 펼치더군요. 어떤 일로 오셨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호텔에 버려진 일, 민지가 보낸 문자, 준호의 빚까지요. 다 말하고 나니 입이 말랐어요. 박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습니다. 힘드셨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고 싶으신가요? 제 재산을 지키고 싶습니다. 딸한테 넘어가지 않게요. 생존 시 증여가 아닌 상속 준비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박 변호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유언장을 작성하실 수도 있지만 더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바로 재산을 이전하시는 거죠. 지금요? 네. 아드님께 증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아드님 소유가 되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해도 돌이킬 수 없죠. 진수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그러면 엄마 재산이 하나도 안 남는데요. 괜찮아. 너만 믿는다. 진수 눈이 빨개졌어요. 고개를 돌렸죠. 박 변호사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식당 건물은 부동산 등기 이전을 하셔야 하고 예금은 증여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세금도 발생하니까 그것까지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얼마나 걸리나요? 서류만 준비되면 일주일 안에 끝낼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빨랐어요. 좋았습니다. 빠를수록 좋았죠. 그럼 진행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필요한 서류 목록 드릴게요. 상담을 마치고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진수가 물었어요. 엄마, 정말 괜찮으세요? 응. 이게 맞는 것 같아. 누나가 알면 난리 날 텐데요. 알게 하려고 하는 거야. 진수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죠. 이건 시작일 뿐이야.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정신없이 움직였어요. 은행에 가서 서류를 떼고 구청에 가서 등본을 받았습니다. 법무사를 만나 등기 이전 절차를 밟았죠. 그 일주일 동안 민지한테서 문자가 또 왔습니다. 엄마, 답장 좀 해줘. 우리 정말 힘들어. 답장하지 않았어요. 읽기만 했습니다. 이틀 뒤 또 왔습니다. 엄마, 제발. 이번 달 말까지 돈 못 마련하면 집 빼앗겨. 역시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그 문자를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딸이 힘들다는데 엄마가 모른 척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죠. 하지만 참았습니다. 민지가 호텔에 저를 버렸을 때를 떠올렸어요. 그 차가운 로비를 쏟아지던 빗소리를요. 드디어 모든 서류가 완료됐어요. 식당 건물도 예금 2억도 전부 진수 명의가 됐습니다. 박 변호사가 최종 서류를 건네주더군요. 이제 법적으로 완전히 아드님 소유입니다. 누구도 건드릴 수 없어요. 감사합니다.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묵직했어요. 제 평생이 담긴 무게였죠. 사무실을 나오면서 진수가 물었습니다. 엄마,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민지한테 연락할 거야. 뭐라고요? 도와주고 싶다고 할 거야. 진수가 멈춰섰습니다. 엄마, 진심이에요? 아니, 거짓말이지. 진수 얼굴에 당황한 표정이 스쳤어요. 민지를 불러내야 해. 녹음기를 준비할 거야. 녹음을요? 증거가 필요해. 민지가 왜 나를 호텔에 버렸는지, 무슨 생각으로 그랬는지 직접 들어야 해. 진수는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처음 보는 표정이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서랍을 뒤졌습니다. 오래된 녹음기가 있었어요. 예전에 식당 레시피를 녹음하려고 산 거였죠. 건전지를 갈아 끼웠습니다. 작동이 잘 됐어요. 노트를 꺼냈습니다. 민지한테 물어볼 질문들을 적었어요. 왜 호텔에 버렸는지, 언제부터 계획한 건지, 식당을 팔아서 뭘 하려던 건지요. 하나하나 적다 보니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제 딸한테 물어볼 질문들이라니요. 믿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 적었죠. 다음 날 저는 민지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두 번의 신호음 끝에
민지가 받았어요. 엄마,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지야,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괜찮아. 엄마가 생각 좀 해봤어. 정말요? 민지 목소리가 갑자기 밝아졌습니다. 도와주고 싶어. 그런데 직접 만나서 얘기하자. 엄마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민지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진심으로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그게 진심이 아니라는 걸요. 내일 저녁 6시에 엄마 식당으로 와. 준호도 같이? 알았어요, 엄마. 꼭 갈게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고 심호흡을 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진수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일 6시. 준비 다 됐어. 답장이 바로 왔어요. 알겠습니다, 엄마. 제가 근처에 대기하고 있을게요. 저는 노트를 다시 펼쳤습니다. 질문들을 계속 읽었어요. 외울 때까지 읽었죠.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날 겁니다. 진실이 드러날 거예요. 밤이 깊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바라봤죠. 내일 민지 얼굴을 보면 어떤 기분일까요? 화가 날까요? 슬플까요? 아마 둘 다겠죠.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이미 결심했으니까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을 위해 잠을 청했어요. 다음 날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새벽 4시였어요. 잠을 설쳤지만 개운했죠. 오늘이 그날이라는 생각에 긴장됐습니다. 씻고 옷을 갈아입었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화장을 할까 생각했지만 하지 않았어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좋았습니다. 식당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고 불을 켰죠. 테이블을 닦았어요. 의자를 정리했습니다. 평소 하던 일들이었지만 오늘은 느낌이 달랐어요. 녹음기를 확인했습니다. 주머니에 넣어봤죠. 잘 들어갔어요. 꺼내서 다시 테스트했습니다. 녹음 버튼을 눌렀다 껐다 했어요.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오후 5시쯤 진수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 저 근처 카페에 있어요. 필요하면 바로 갈게요. 그래. 고맙다. 긴장되시죠? 조금. 엄마 잘하실 거예요. 저 믿어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1시간 남았습니다. 저는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창밖을 봤죠.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어요. 퇴근하는 사람들, 장을 보는 사람들, 평범한 저녁 풍경이었습니다. 6시가 됐어요. 저는 녹음기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심호흡을 했죠. 10분쯤 지났을 때 식당 문이 열렸습니다. 민지와 준호였어요. 민지는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어색해 보였죠. 준호는 뒤에서 무표정하게 서 있었어요. 엄마, 민지가 다가왔습니다. 저를 안으려고 했어요. 저는 살짝 물러섰죠. 앉아. 응, 엄마. 둘이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저는 맞은편에 앉았어요. 손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녹음기를 만졌죠. 버튼을 눌렀어요.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엄마, 정말 고마워요. 도와주신다고 해서 민지가 먼저 말했습니다. 그 전에 물어볼 게 있어. 뭔데요? 왜 그랬니? 민지가 멈칫했습니다. 뭐가요? 호텔에 왜 나를 버렸니? 식당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민지는 입을 열었다 닫았어요. 준호는 고개를 돌렸죠. 엄마, 그건 변명하지 마. 이유를 물어본 거야. 제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민지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가 도와줄 것 같지 않았어요. 그래서 쇼크를 주면 도와주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민지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준호가 민지를 쳐다봤어요. 언제부터 계획한 거니? 한 달 전쯤요. 한 달이요. 한 달 동안 계획을 세운 겁니다. 저를 어떻게 이용할지요. 식당을 팔라고 했지? 네. 팔아서 뭐 하려고? 민지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준호가 나섰어요. 장모님, 제 빚을 갚으려고 했습니다. 3억이라고 들었어. 네. 사업이 망했어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준호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없었어요.
그냥 사실을 말하는 투였죠. 그래서 내 재산을 노린 거야? 네. 너무 솔직했습니다. 오히려 기가 막혔어요. 처음부터 그럴 생각이었어? 준호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처음엔 빌려달라고 하려고 했어요. 근데 장모님이 안 빌려주실 것 같았어요. 그래서 협박하려고 한 거네. 협박까지는 아니고요. 심리적으로 압박을 주려고 했죠. 준호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민지는 옆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민지야, 너도 동의한 거니? 민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었어요.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미안하다는 말 말고 대답해. 네. 동의했어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왜? 준호비 때문에 우리 집이 경매로 넘어가요. 이번 달 말까지 돈을 못 갚으면요. 그래서 엄마를 이용한 거야? 아니에요, 엄마. 이용이 아니라. 그럼 뭔데? 효도야? 제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민지가 움찔했어요. 엄마는 돈이 있잖아요. 식당도 있고 예금도 있고요. 우리 좀 도와주시면 안 돼요? 도와달라고 부탁을 했어야지. 왜 나를 버렸니? 그렇게 안 하면 엄마가 안 도와주실 것 같았어요. 민지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내가 날 얼마나 안다고 그런 판단을 해? 엄마는 항상 우리한테 인색했잖아요. 내가 인색했다고? 네. 우리 결혼할 때도 얼마 안 주셨잖아요. 다른 집은 다 억 단위로 주던데요. 민지 목소리에 원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난 40년 동안 식당 일을 하면서 너희를 키웠어. 대학 교육을 시켰고, 그리고 생활비도 매달 100만 원씩 보냈잖아. 그건 부모로서 당연한 거잖아요. 딸은 당당하게 당연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기가 찼어요. 그래, 당연하지. 그럼 자식이 부모를 버리는 것도 당연하니? 민지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준호가 답답했는지 끼어들었어요. 장모님, 그만하시고요. 도와주실 건가요, 말 건가요? 도와줄 수 없어. 뭐라고요? 준호 얼굴이 굳었습니다. 내 재산은 이미 다른 데로 갔어. 무슨 소리예요? 다 진수한테 줬어. 식당도 예금도 전부. 민지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일주일 전에 증여했어. 법적으로 완료됐지. 안 돼요. 그럴 순 없어요. 민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미 끝났어. 변호사 통해서 다 처리했어. 준호가 주먹으로 테이블을 쳤습니다. 쾅 소리가 크게 났어요.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친딸은 쏙 빼고 아들한테만 주신다고요? 너희가 날 버렸잖아. 호텔에. 그건 어쩔 수 없었다니까요. 준호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민지도 울기 시작했어요. 엄마, 제발요. 취소해 주세요. 우리 죽어요. 못해. 저는 주머니에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올려놨죠. 이거 다 녹음됐어. 너희가 한 말 전부. 민지와 준호가 녹음기를 쳐다봤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걸로 뭐 하실 건데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친척들한테 보낼 거야. 너희가 뭘 했는지 다 알려줄 거야. 장모님, 그러지 마세요. 늦었어. 이미 결심했어. 저는 일어났습니다. 녹음기를 집어들었어요. 나가줄래? 민지가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엄마, 안 돼요. 제발이요. 비켜, 민지야. 싫어요. 못 보내요. 민지가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저는 팔을 뿌리쳤어요. 손 떼. 엄마. 저는 식당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뒤에서 민지가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식당을 나오자마자 진수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아직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죠. 엄마, 다 끝났어요? 응. 지금 나왔어. 어디 계세요? 바로 갈게요. 식당 앞이야. 3분도 안 돼서 진수가 달려왔습니다. 숨을 헐떡이고 있었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괜찮아. 진수가 제 얼굴을 살폈습니다.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죠. 녹음 잘 됐어요? 저는 주머니에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민지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쇼크를 주면 도와주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진수 얼굴이 굳었습니다. 계속 들었어요. 준호 목소리도 나왔죠. 심리적으로 압박을 주려고 했죠. 녹음을 멈췄습니다. 진수가 한숨을 쉬었어요. 완벽하네요. 이제 시작이야.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와 컴퓨터를 켰습니다. 녹음 파일을 옮겼어요. 그리고 친척 단체 채팅방을 열었죠. 23명이 있었습니다. 사촌들, 조카들, 육촌까지요. 다들 명절 때 보는 사이였어요. 파일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짧은 글을 썼죠. 여러분께 들려드릴 게 있습니다. 제 생일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요.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메시지가 올라갔어요.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차 한 잔을 끓였어요. 캐모마일 차였죠. 따뜻한 김이 올라왔습니다. 5분쯤 지났을 때 핸드폰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언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민지가 진짜 이랬어요? 믿을 수가 없네요. 어떻게 친어머니를 이렇게 대할 수가 있죠? 메시지는 계속 왔습니다. 하나하나 읽었어요. 다들 충격받은 것 같았죠. 사촌 동생 영희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언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진짜 호텔에 버려졌어요? 그래. 세상에. 민지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언니가 얼마나 고생해서 키웠는데. 영희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화가 나 있는 것 같았어요. 이제 다 알려졌으니까 됐어. 언니 힘내세요. 우리가 다 언니 편이에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또 다른 전화가 왔어요. 조카한테서였죠. 비슷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날 밤 10통이 넘는 전화를 받았어요. 다들 위로하고 민지를 비난했습니다. 이틀 뒤 영희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언니, 민지 시어머니가 저한테 연락했어요. 뭐라고? 녹음 파일 들었대요. 누가 보냈나 봐요. 그래서 엄청 화나 있더라고요. 며느리가 친정 어머니한테 그런 짓을 했다고, 그런 사람이랑은 못 살겠다고요. 민지 시어머니는 원래 까다로운 분이었습니다. 민지가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저한테 하소연한 적도 있었죠. 시어머니가 민지한테 뭐라고 했대요? 이혼하라고 했대요. 그런 며느리는 필요 없다고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혼이요? 거기까지 갈 줄은 몰랐어요. 언니, 괜찮으세요?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아니야. 민지가 자초한 일이야.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이혼까지는 원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민지가 반성하기를 바랐을 뿐이었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친척들 사이에서 민지 이야기가 계속 나왔어요. 단체 채팅방에서도 그랬죠. 민지 요즘 어떻게 지내요? 연락 안 되던데요. 맞아요. 전화해도 안 받아요. 민지는 모든 친척들한테 외면당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민지 편을 들지 않았어요. 한 달이 지났어요. 영희한테서 또 연락이 왔습니다. 언니, 민지 이혼 진행 중이래요. 정말? 준호 부모님이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대요. 민지가 버티고 있지만 오래 못 갈 것 같대요. 그래. 그리고요, 경매도 진행됐대요. 집이요. 집을? 네. 결국 못 막았나 봐요. 지금 월세로 옮겼대요. 민지 인생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집도 잃고 남편도 잃고 친척들한테도 버림받았죠. 진수는 저를 걱정했습니다. 엄마, 후회하세요? 아니, 정말요? 응. 민지가 먼저 선을 넘었어. 엄마를 버렸잖아. 그래도 엄마 마음이 편하진 않으시죠? 진수는 저를 잘 알았습니다. 편할 리가 있니? 그래도 이게 맞는 것 같아. 저는 식당으로 돌아갔습니다. 진수가 증여받았지만 운영은 제가 하기로 했어요. 손님들을 맞이하고 요리를 하고 설거지를 했죠.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평범하지 않았어요. 저녁 시간 단골 손님 박 사장님이 오셨습니다. 사장님, 요즘 표정이 좋아 보이시네요. 그래요? 네. 뭔가 홀가분해 보여요. 박 사장님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홀가분했어요.
더 이상 민지한테 이용당하지 않을 거니까요. 제 재산을 지켰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무거웠습니다. 딸을 잃었으니까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앨범을 꺼냈습니다. 민지 어렸을 때 사진들이 있었어요. 돌잔치 사진, 초등학교 입학식 사진, 중학교 졸업식 사진이요. 사진 속 민지는 웃고 있었습니다. 해맑게 웃고 있었죠. 언제부터 변한 걸까요? 준호를 만나고 나서였을까요? 아니면 그 전부터였을까요? 앨범을 덮었습니다.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어요.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민지한테서 온 메시지는 없었어요. 전화도 없었죠. 한 달 반이 지났습니다. 민지는 완전히 사라진 것 같았어요. 연락도 없고 소식도 없었죠. 친척들 사이에서도 민지 이야기는 이제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들 잊어버린 것 같았어요. 저도 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일에 집중했죠.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고 단골 손님들을 챙겼어요. 진수는 자주 찾아왔습니다. 같이 저녁을 먹고 이야기를 나눴죠. 효자였어요. 제가 힘들 때 항상 옆에 있어줬습니다. 진수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저는 이제 제 인생을 살기로 했습니다. 누구한테 이용당하지 않고 제 방식대로 살기로요. 민지가 없는 인생이었지만 견딜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아니, 견뎌야만 했죠. 이게 제가 선택한 길이었으니까요.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사계절이 지나갔어요. 봄에는 벚꽃이 피었고 여름에는 장마가 왔죠. 가을에는 단풍이 들었고 겨울에는 눈이 내렸습니다. 저는 매일 식당에 나갔어요. 아침 6시에 문을 열고 밤 9시에 닫았죠. 변한 건 없었습니다. 예전과 똑같은 삶이었어요. 하지만 마음은 달랐습니다. 가벼웠어요. 누구한테도 이용당하지 않는다는 안도감이 있었죠. 민지 생각은 가끔 났습니다. 특히 밤에 혼자 있을 때요. 그럴 때마다 앨범을 꺼내볼까 하다가 참았어요. 보면 마음이 약해질 것 같았거든요. 친척들한테서는 이따금 민지 소식이 들렸습니다. 언니, 민지 이혼했대요. 완전히 끝났나 보네. 요즘 혼자 산대요. 작은 원룸에서요. 일용직으로 일한대요. 식당에서 설거지하고. 듣고 나면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연락하지 않았어요. 그럴 수 없었죠.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단풍이 한창일 때였어요. 저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죠. 오후 3시쯤이었습니다. 손님이 없는 시간대였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손님인가 싶어서 돌아봤죠. 민지였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손에 들고 있던 접시를 놓쳤습니다. 바닥에 떨어져 깨졌죠. 엄마. 민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달랐어요. 작고 떨리고 힘이 없었죠. 민지를 제대로 봤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어요. 얼굴이 야위었습니다. 뺨이 푹 꺼져 있었어요.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죠. 머리카락은 푸석푸석했고 옷은 낡아 있었습니다. 1년 만에 본 딸이 이렇게 변해 있었어요. 들어와. 제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지가 천천히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걸음걸이도 달랐어요. 힘없이 비틀거렸죠. 테이블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죄송해요. 민지가 바닥에 이마를 댔습니다. 절을 하는 것 같았어요. 일어나. 싫어요. 이렇게라도 해야 엄마가 제 말을 들어주실 것 같아서요. 민지 목소리가 울먹였습니다. 저는 앞치마를 벗었어요. 의자를 당겨 앉았죠. 민지는 여전히 바닥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할 말해. 엄마, 제가 짐승만도 못했어요. 민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평생 후회하며 살 거예요. 엄마한테 용서받을 자격도 없는 거 알아요. 알면서 왜 왔니? 그래도 말은 해야 할 것 같아서요. 엄마한테 얼마나 죄를 지었는지요. 민지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렸어요. 이혼했다며. 네. 3달 전에요. 집도 없다고 들었어. 네. 원룸에 살아요. 일은? 식당에서 설거지해요.
하루 8시간이요. 제가 40년 동안 했던 일이었습니다. 그 힘든 일을 민지가 하고 있었어요. 힘들지?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민지가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제야 알았어요. 엄마가 얼마나 고생하셨는지요. 제 손이 얼마나 부르텄는지 보면서 생각했어요. 엄마 손은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민지 손을 봤습니다.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거칠었죠.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그래서 나한테 뭘 바라는데? 아무것도 안 바라요. 그냥 사과하고 싶었어요. 이제 와서? 늦은 거 알아요.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아서요. 민지가 다시 바닥에 이마를 댔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평생 속죄하며 살게요. 저는 민지를 내려다봤습니다. 딸이 제 앞에서 무릎 꿇고 있었어요. 예전 같았으면 일으켜 세웠을 겁니다. 안아주고 괜찮다고 말했겠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민지야. 네, 엄마. 일어나. 민지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눈물로 범벅된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나한테 다시는 나타나지 마. 민지 얼굴이 굳었습니다. 엄마, 너는 이미 선을 넘었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엄마, 제발이요. 엄마라고 부르지도 마. 이제 넌 내 딸이 아니야. 제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떨림도 없었어요. 민지가 다시 무릎을 꿇으려고 했습니다. 저는 손을 내저었어요. 그만해. 보기 싫어. 엄마, 한 번만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기회는 이미 줬어. 내가 날 버렸을 때 끝난 거야. 민지가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목 놓아 울었어요. 어깨가 들썩였죠. 저는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마음이 흔들렸어요. 딸이 우는데 어떻게 안 흔들리겠어요. 하지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다가가지도 않았어요. 나가줘. 엄마, 나가. 다시는 오지 말고. 민지가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몇 번이나 뒤돌아봤죠. 저는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창밖만 바라봤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민지가 나간 거였어요. 저는 그제야 숨을 내쉬었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고 했지만 안 됐어요. 한참을 울었죠. 민지가 불쌍했습니다. 딸이 저렇게 망가진 게 안쓰러웠어요. 하지만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민지가 저한테 한 짓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었죠. 호텔 로비에 혼자 앉아있던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빗소리를, 차가운 대리석 바닥을, 직원들의 눈빛을요. 그날의 수치심과 배신감은 절대 잊을 수 없었어요. 저녁이 됐습니다. 진수가 왔어요. 엄마, 누나 왔다 갔죠? 어떻게 알았니? 근처에서 봤어요. 울면서 걸어가더라고요. 진수가 제 얼굴을 살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정말요? 응, 거짓말이었습니다. 괜찮지 않았어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죠. 하지만 이게 맞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엄마, 잘하신 거예요. 진수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다 용서할 필요는 없어요. 선을 넘은 사람은 대가를 치러야 하니까요. 진수 말이 맞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앨범을 꺼냈습니다. 민지 사진들을 하나하나 봤어요. 돌잔치 때 민지, 초등학교 입학식 때 민지, 대학 졸업식 때 민지요. 사진 속 민지는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도 행복했었죠. 하지만 그건 과거였습니다. 이제는 돌아갈 수 없는 시간이었어요. 앨범을 덮었습니다. 서랍 깊숙이 넣었어요. 다시는 꺼내지 않을 생각이었죠. 거울을 봤습니다. 75에 제 얼굴이 보였어요. 주름이 많았습니다. 머리카락도 하얗게 샜죠. 하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었습니다. 포기하지 않은 눈빛이었어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앞으로 제 인생을 제가 지키겠다고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더 이상 상처받지 않겠다고요. 제 자신을 소중히 여기며 살겠다고요. 민지는 떠났습니다. 제 인생에서 사라졌어요. 아팠지만 이게 최선이었습니다. 저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찬 바람이 들어왔어요.
가을 냄새가 났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내쉬었어요. 내일도 식당 문을 열 겁니다. 손님을 맞이하고 요리를 하고 설거지를 할 거예요. 진수와 저녁을 먹고 이야기를 나눌 겁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갈 거예요. 민지 없이도 저는 살 수 있었으니까요. 창문을 닫았습니다. 불을 껐어요. 침대에 누웠죠. 눈을 감았습니다. 어둠이 찾아왔어요. 하지만 무섭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으니까요. 제 자신이 있었으니까요.